이제 또 재밌는 거 얘기해봐야죠, 이제. 아쿠아 커플링. 잘생겨가지고 말이야. 공부도 잘하고, 좀 재수없는 인싸쉑이긴 한데, 어찌됐든 우리 아쿠아의 커플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이런 또 애니를 볼 때 이런 커플링 보는 게 또 재미지 않습니까? 먼저 첫 번째 후보, 아카네. 아카네, 귀엽지 않나요? 아쿠아래. 아카네 이쁘거든요. 일단 중요한 게 아카네는 아쿠아를 좋아하고 있어. 일단 목숨을 구해줬잖아. 목숨을 구해줬고, 그리고 그 엄청 악플을 받는 그 악플 지옥에서 구해준 게 아쿠아라고.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. 아카네의 장점. 일단 당연히 이쁘고 귀엽고 이런 거 뭐 당연히 깔고 가고요. 노력하고 의외로 좀 덜렁거리는 게 있거든요. 덜렁거리는 귀여운 표정들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저만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넓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들 중에 아마 가장 마음이 넓은 아이지 않나. 요것도 중요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기를 미칠 듯이 잘하죠. 어떤 이런 개안을 할 정도의 연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 2역 느낌으로다가 아카네랑 사귀면 약간 두 명이랑 사귀는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? 두 명이 뭐야, 뭐 세 명, 네 명과 사귀는 느낌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카네랑 사귀면. 이런 설정의 만화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. 어떤 날은 머리 이렇게 양갈래 해가지고 츤데레 했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긴 머리 청순녀 하고 이런 만화가 있었어. 이런 만화가 있었어. 걔도 연극하는 애였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. 뭐 남자친구가 원한다면. 그런 장점이 있다. 근데 단점이랑이 그런데 조금 무서워요. 이게 오른쪽 위에 이게 사진 보면 이 옆에 포스트잇이랑 사진 붙여놨죠. 요게 그 호시노 아이 그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할 때 이게 붙여놓은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벽에 막 사진 붙여가지고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가 어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카나랑 만났네? 왜 말을 안 했어? 뭐 했어? 오늘은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? 뭐 왜 그래? 하면서 내가 네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해?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 약간 단점으로 좀 와닿긴 하네요.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이에요.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일단 이게 사실 뭐 사귀는 거 뭐 혼자 사귀겠습니까? 같이 서로 좋아해 사귀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아쿠아가 마음이 별로 없어. 아쿠아는 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 시점에서는 아쉽지만 서브 여주 포지션이 확실시 된다. 그리고 아카네가 정말 이렇게 뭐 매력적이고 뭐 그렇게 해도 다음 이제 우리 로리 센파이 우리 카나짱 이길 수 있냐고. 우리 카나짱을 이길 수가 없다. 저는 약간 이 애니 보면서 저는 다시금 제가 스스로가 식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는 이제 츤데레를 좋아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. 사실 카나는 츤데레긴 한데 굳이 따지면 데레가 많고 츤이 작긴 한데 요런 스타일을 나는 좋아하는구나라고 깨달게 됐습니다. 하나 뭐 얘도 당연히 귀엽고 뭐 이쁘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배우로서 이제 어떤 그 아역일 때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고 그러면서 본인의 단점이었던 그런 커뮤력 이런 것도 뭐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단점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뭐 부담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루비가 얘기해 주거든요. 그 진성 그 덕질하는 덕후들이 좋아할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얼굴도 이쁘고 귀엽고 그다음 심지어 센터고 그렇죠. 카나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좀 흔하디 흔한 소꿉친구 포지션이라 생각했거든요.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런 소꿉친구 포지션이 뭔지 아시죠? 보통 이제 2인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그런 이제 소꿉친구 포지션이라 생각을 했는데 왜 아니었어. 만나서 나오더니만 갑자기 같이 드라마를 찍고 학교에서도 맨날 같이 있고 그리고 얘는 카나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제 좋아하잖아요. 그 아쿠아를 엄청 호감을 보이고 뭐 같이 얘기하자 따라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아쿠아가 진짜 모쏠이었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걸 대놓고 티를 내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하고 있고
어, 그리고 얘가, 그래. 그, 소꿉친구 포지션이었는데, 갑자기 드라마도 찍고 하더니만, 점점 분량이 늘어나더니만, 또, 그, 어랍쇼 그 비코마치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. 들어오더니만, 이게 또, 10화 10이라도 카나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, 여자 분명한 건 이제 어떤 히로인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, 작가가 밀어주는 캐릭터라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, 이게 뭐 모자가 유명하더라고요. 모자 다양한 거 쓰고 나온다 이런 게 유명하던데 근데 모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옷도 제일 다양한 옷을 입더라고요. 뭐 민소매도 있고 뭐 니트도 있고 그냥 캐주얼도 있고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옷을 입어요. 나머지 애들은 막상 옷을 다양하게 안 입어. 루비도 옷을 사무실에만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수수하게 입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카나는 아쿠아를 엄청 좋아하고 있고 그 아쿠아도 카나를 좋아하고 있죠.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중에 요 장면을 조금 인상 깊게 봤거든요. 이거 이제 왜 캐치볼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캐치볼을 하러 가는 시점이 그 아쿠아가 그 아칸에 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랑 헷갈려가지고 얼굴 뻘개지면서 내가 얘를 좋아하나 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평상시 진짜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아쿠아를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만났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캐치볼이냐? 요것도 얘네들이 그 연예인이어가지고 어떤 가라오케라든지 집 이런 밀폐되는 곳에서만 단둘이 만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밀폐된 곳에 가면은 어떤 없던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. 밀폐된 곳에 이 젊은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괜히 썸 타는 것 같은 그런 멜랑꼴링한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한 탁 트인 이제 운동장 거기서도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캐치볼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여기 밑에 블링블링하게 나오는 이 일러스트가 정확히 아쿠아가 이제 루비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아쿠아 눈에는 이제 그 우리 아까 루비란 것 같은데 카나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 아쿠아도 카나를 좋아하고 있다. 그래서 그 삐에용 그래서 이제 삐에용 그거 쓰고 막 도와주고 또 뭐 피망 싫어하고 쑥가 싫어하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분명 서로가 좋아하고 있는 게 확실히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봐봐봐. 일기를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있고 심지어 작가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밀고 있고 분명히 카나랑 잘 될 수밖에 없어. 근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는 히로인인데 근데 이게 있어. 복병이 있어. 루비. 하지만 루비가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. 제가 정말 이런 생각하기 싫은데 이게 그 스즈미야 하루이가 아주 하루이즘으로 센세이션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성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 모에모에를 쫓아가게 됐죠. 그리고 언제부터더라 그 내여기 때부턴가 이상하게 그 여동생이랑 남자랑 영능을 하더라고요. 그 뒤로 무슨 뭐 토끼니 뭐니 뭐 수많은 여동생물이 나타나는데 걔네들이 다 잘 팔렸나 봐. 이 일본 이 서브컬처 이쪽 보면은 여동생이랑 그렇게 엮더라고요. 저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엮는다.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루비가. 루비의 자체는 뭐 당연히 얘도 뭐 아이를 닮았으니까 뭐 귀엽고 잘하고 뭐 하는데 루비가 만약에 이게 그런 이제 연애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무조건 사실 루비다. 왜냐면은 그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인연 이게 있거든요. 이걸 이길 수가 없어. 이 꼬맹이가 살인한데 얘가 이제 루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이때부터 의사쌤을 대놓고 좋아했거든요. 결혼해달라 하고
그리고 또 지금 루비가 아이돌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의사쌤이 아이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다 큰 현 시점에 루비도 그 공연 나가기 전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지금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선생님인데 뭐 멀리 있고 뭐 내가 아이돌로 성공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지금도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사실 루비 안에 사리나가 들어간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. 둘이 이어주려고. 그 루비 안에 아무 여자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사리나를 넣었단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관계, 그것 때문인 거고, 그 관계는 이제 서로를 좋아하는 거, 사리나가 좋아하는 거, 이것 때문에 넣었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루비는 분명히 이 아쿠아의 전생에 이상 가면은 엄청 좋아할 거야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바로 이 의사 이름은 모르겠네요, 제가. 아쿠아도 좋아할 수 있다. 왜냐? 아쿠아는 로리콘이니까. 아쿠아가 로리콘인 거는 일단 이 간호사님이 꿰뚫어 봤죠. 꿰뚫어 봤는데, 음, 그 간호사가 물어봅니다. 그때 아이가 16살인데, 하지만 그 아이라는 애가 사귀자고 하면 사귀실 거죠? 하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. 사귄단 말이죠. 음. 그리고 살인한테도 16살이 되면 진지하게 생각해 줄게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게 뭐 그냥 하는 그 16살 때까지 그 살아갈 수 있는 의미부여일 수도 있지만 진짜 16살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얘는 스스로는 로리콘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16살 지나면은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. 일본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엄청 어리기 때문에, 엄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6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. 근데 16살이면 충분히 사실 로리콘이긴 하죠.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16살의 아이가 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난 이 팬이라면서 얼굴을 붉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게 그 핸드폰을 보면은 지금 이게 사리나가 죽고 4년 뒤입니다. 사리나가 죽고 4년 뒤인데 폰 배경화면에 사리나 사진을 해놨어. 이게 이 말이 되냐고,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. 물론 이제 이거를 뭐 포장을 하면 그때 내가 아끼던 친했던 환자가 뭐 죽었다, 내가 구하지 못했다, 그래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해서 뭐 배경화면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꾸밀 수 있지만, 그렇다 치더라도 4년 동안 이 얘를 폰 배경사진에 넣는 건 조금 좋아했나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. 그래서 아쿠아도 아마 루비가 살인하였던 걸 알면은 마음이 골로 갈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, 어, 몸은 근친이라서 그 형제긴 한데 정신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.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 아주 큰 불안감이 있네요. 왜 우리 카나가 최고인데, 카나랑 잘 돼야 될 텐데,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사실 루비가 이 연애전선에 뛰어들고, 루비가 좀 채갈 것 같은,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. 아니, 근데 이게 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으면 좋겠으면 저는 무조건 카나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, 루비 말 나온 김에 이제 비코마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